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컴플레인 고객과 협상, 그리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파는지가 아니라 팔려나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는 첫 번째는 반박금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할 때는 네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반박형 언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인간관계론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동정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막 했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조언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조언을 구하지만 사실상 칭찬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있는 것과 속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동정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공통된 감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반박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첫 번째에 비슷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 얘기에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인정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리플레이 시켜주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네, 한번 되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돌리는 거죠. 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의 모든 것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반박을 하지 않고 인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제 이야기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제가 오늘 통화 중에서 1시간 넘게 컴플레인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반박 불가하고 인정을 해줬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선에 안 맞는 말들을 하든 간에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톤 멈춥니다. 그렇게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섀도잉 기법이에요. 이 섀도잉 기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투를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흉내낸 것을 섀도잉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영어 회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섀도잉 기법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텐데요. 내가 외국인처럼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섀도잉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외국인의 영어를 하는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말하기 능력을 키울 때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뒤집어 씌우기 전략이에요. 마냥 들어줄 수만은 없잖아요. 내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장난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친구한테는 상처가 됐나 봐요. 그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한 게 사실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컴플렉스였다면 너한테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내가 그거를 알고서 장난을 쳤다면은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장난을 쳤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쌓여진 분위기가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정말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이게 싸우면 친해지고 싸우면 적는다고 하잖아요. 더 굉장히 가까워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남았던 건 뭐냐면은, 무턱대고 나한테 같이 화를 내지 않아서 고마웠다. 한참 동안 생각해서 내 상황을 뒤집어줘서 다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의 화법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무작정 이 사람에게 주입하는 방식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반박하지 않는다. 절대 반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과라는 거는 강한 사람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야, 너 그거 장난쳐서 했을 때 뭐 장난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다 짜증내고 그러냐 했으면 이 사람한테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내 상식선에서 이 장난이 정도가 지나친 거가 아닌데 생각하더라도 이 친구한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는 그게 팩트인 거잖아요. 거기서는 절대 반박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박하지 않고 사과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난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줬죠. 너가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장난을 쳤는데 너한테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생각해 준 거잖아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응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수용적인 자세가 나오죠. 내가 처해 있던 환경을 대입시켜주면 이 사람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몰랐다면 이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 덤탱이를 씌운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반박 불가하고 화날 수도 있겠다 인정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고 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네가 이런 걸 안 했잖아. 덤탱이를 씌우는 기법이에요. 대화 흐름이라는 걸 제가 주도권을 아예 다 잡을 수가 있죠. 단순하게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업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상품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지만 나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상품을 막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해봤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상품을 잘 모르니까 생각해 볼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저라면은 이 상품보다는 왜 필요한지 이 상대방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이 상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제가 원하는 바는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버린다. 라고 그리고 생각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블 바인더라고 해서 그렇게 무르익고 내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고객의 시점을 미래로 당깁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이름을 어떤 걸로 정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감정의 동물임을 인정하고 나는 절대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요. 감정 컨트롤에 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콘텐츠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